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서입니다. 3월 24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에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부산 아파트 시장은 대구하고는 달라. 이 이야기 과거 울산에서도 들었고 서울도 들었고 광주에서도 들었고 웬만한 지역에는 댓글들이 달려서 대구와는 다르다고 차별화된 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5개월 동안 지속 추적한 결과 부산의 흐름, 대구의 흐름, 여타 다른 광역시의 흐름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흐름 속에 있어요. 다만 시차가 한 2, 3개월 정도 존재한다 뿐이지 똑같은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급격하게 정책이 바뀌어서 여기서 모두가 같이 일시에 반등이 일어난다? 그러면 부산은 대구와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징후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 1주택자 재산세는 동결. 근데 대다수의 뉴스 헤드라인 제목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종부세 감소. 전년보다 종부세 감소라는 타이틀의 제목의 뉴스가 한 8, 90%, 다주택자는 더 큰 세금 폭탄, 요런 뉴스가, 한 1, 20%, 실제로 세금이 줄어드는 것처럼 언론에서 많이 떠들고 있지만, 다주택자의 세부담은 굉장히 늘어난다. 이 공시가격이 한 10%에서 20% 가까이 상승을 이뤘기 때문에 다주택자, 제가 그 대구 방송 중에서 내년에 종부세 이렇게 된다라고 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면은 거의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15억 정도 가격 아파트 2개를 가지고 있어요. 공시가격은 한 10억 정도 해요. 공시가격 20억. 요 개인 명의일 때 이야기예요. 단독 명의일 때 요 경우에 종부세를 계산해 봤어요. 어떤 결과가 나왔냐? 작년 기준이에요. 21년 기준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15억짜리 아파트 한 채 전세를 줬다. 혹은 월세를 줬다. 거기에 나올 수 있는 수익금을 몽땅 다 종부세 플러스 재산세 내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게 2022년이 되어서 오른 공시가가 반영이 된다. 이거 전세나 월세를 통해서 소득 얻잖아요. 그걸로 종부세, 재산세 내기에도 돈이 부족합니다. 자기 돈을 더 밀어넣어야 됩니다. 실제로 상황이 그래요. 그러면 15억짜리 하나, 8억짜리 하나, 이 정도 물건을 가지고 있어요. 작년도에 남는 거 있었어요. 올해 21년도에 플러스 남는 게 있었어요. 근데 22년도가 되잖아요. 이거 본전치기 수준의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 채로 해내서 거둬들인 월세나 전월세로 인한 수익을 세금으로 납부하고 나면 땡입니다. 그게 지금 현재 모습인데, 그러면 다음 정부 새로 하면은 확 바뀔 것이냐? 아닙니다. 모든 정책들이 지금 청년, 무주택, 신혼부부, 생애 첫 구입이라든지 이 모든 것은 다 그쪽으로 지금 방향이 가 있지. 다주택자를 위한 정책 없어요. 종부세 감소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아니잖아요. 그것도 1주택자만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1주택자 이런 뉴스에 부담이 완화되었다는 게 마치 모든 사람이 세금이 줄어드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제 대다수의 투자자는 한 채 가지고 있는 투자자는 없잖아요. 그냥 사는 집이잖아요. 다주택자 세금 폭탄, 제가 아까 15억짜리 집, 15억짜리 집 이렇게 예를 들었잖아요. 이런 집이 사실 많지는 않아요. 대구에서도 그렇고 부산에서도 10억 이상 넘어가는 거 거래 거의 없어요. 물론 떠들썩하게 어느 아파트가 얼마가 돼, 3익 아파트가 얼마가 되었다 하도 입으로 많이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 그렇게 고가 아파트 비중은 그렇게 높지가 않았습니다. 서울 음마 아파트 한 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마포레면 푸르지오 가지고 있고, 이 두 가지 국평형 2주택자는 보유세 부담이 30%, 2,300만원. 이렇게 가지고 있어가지고, 전월세 받아가지고, 남는 거 거의 없을 거예요. 전세를 가지고 있다? 그게 온전히 다 나의 돈이다? 그러면 조금 여유가 생길 수는 있겠지만, 자기도 차익금 있잖아요. 은행 이자를 내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실, 나라에 서비스하는, 서비스 정신. 무주택자한테 서비스한다기보다는, 나라에 세금을 내는 그런 형국이에요. 3월 14일자 자료요. 부산 보합. 이 보합이 한 4주 정도 지속되었어요. 요건 대구하고 달라요. 대구는 보합 한 주 했는가?
보합 한 주 하고 바로 하락으로 접어들었는데 부산은 거의 지금 4주째 보합이었고요. 전세는 상승이었는데 한 주가 지나고 오늘 나온 자료예요. 3월 22일자 자료입니다. 부산 다시 상승으로 돌아섰어요. 근데 지난 1주간의 거래 행태를 돌아봤을 때 억 단위 하락이 유독 눈에 많이 띄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상으로는 상승으로 나온다. 저는 이 지수 그렇게 신뢰하진 않아요. 그냥 다만 흐름이 이렇게 간다 요 정도만 보는 정도예요. 부산 전세 지수는 하락, 매매 지수는 상승. 요게 지난주 지표였는데 사실 부산 전세 지수 이거보다 더 위태위태해요. 신고가 비율이 한 10% 정도? 내림폭이 훨씬 더 큼에도 불구하고 이게 모든 데이터를 뽑아내서 만든 지수가 아니기 때문에 뭐 전화 띠링띠링 전화 걸어서 거기 좀 뭐 분위기 어때요? 아 요즘 분위기 좋아요. 전세 보러 오는 사람 많아요. 뭐 매매 잘 되는 것 같아요. 호가가 오르고 있어요. 그럼 그냥 그것들이 반영이 되어가지고 만들어지는 지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신뢰할 수는 없다. 한 발 늦은 감은 있어요. 이 지표들이. 자, 물량 살펴보시겠습니다. 매도 물량 목요일날 감소하는 현상, 전형적인 현상이에요. 금토는 오릅니다. 목요일날 전형적인 감소 현상. 대선 전보다 지금 매물이 줄어드는 건 맞는 상태예요. 전세 한번 보시면은 매물 전년도 분양했던 것들, 전년도 입주했던 아파트, 요 입주 월수도 다 적혀 있는데요. 12월이라고 해도 지금 벌써 3개월이 지난 시점이잖아요. 근데 매물이 소진이 다 안 되고 있다. 한 50개 밑으로 떨어지면은 좀 소진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데 아직까지 완벽하게 소진되지 않았고 여기 한 350건 정도 전년 물건은 감소했어요. 그러면 전년 거는 감소하지만 올해 입주하는 아파트들은 또 물량이 한 200개 정도 증가했어요. 여기 입주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4월달, 5월달, 6월달 이제 입주하는 물량들이 더 많아지기 시작하죠. 입주 시점 앞둘 때까지 물량이 좀 더 늘어납니다. 요 물량 조금 더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매물은 늘어난다. 전체적으로 어쨌든 물량은 늘어나고 있는 추세였어요. 월세도 목요일 전형적인 꺾임 현상, 대선 전보다는 감소한 형태, 전체 임대 물량도 대선 전보다 감소한 형태. 요거 하루에 막 500건 줄어들었네. 이야, 대선 전보다 500건이나 줄어들었어. 이거 하루아침에도 500건, 1000건 올라가는 물량이라서 금토까지 지켜보고 그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난다. 야, 그러면 이전과는 조금 다른 현상인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좀 의문을 가질 법 하겠죠. 거래량 거래대금 보시겠습니다. 거래량 54건, 요거 작은 편이에요. 평균적으로 한 60한 7, 8건 정도가 보통 거래되었어요. 하루 거래 일수가. 근데 어제는 70건 거래되었어요. 야, 그럼 이게 또 거래가 살아나는 거 아닌가? 하루 지나고 나니까 54건이에요. 이 평균 내어보면은 하루 평균 한 60건대 정도 거래 계속 지속적으로 똑같은 흐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2월달에 거래가 8건밖에 신고가 안 되었어요. 남은 거래 일수는 6일이에요. 이제 86은 48. 근데 가면 갈수록 요 숫자가 줄어든다고 말씀드렸죠. 50건 채 신고 안 될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1368, 1월달 대비 약 80건 정도 늘어나서 엄청나게 거래가 막 1500건, 1600건 가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1400건 정도 마무리 되겠네요. 1400건 정도 마무리 될 것 같아요. 자, 가격 부분 보시면 상단 부분에 한 10% 정도 상승이 있었고요. 또 대형 평형이구나. 눈에 딱 들어오시죠? 그 다음, 보합 정도의 신고가. 신고가 큰 영향가 없어요. 떨어지는 것도 오늘은 크게 떨어지는 거 안 보여요. 자, 크게 떨어지는 한 10% 정도, 한 10% 정도 하락. 요건 제법 올랐네. 한 30% 정도 상승. 30% 정도 상승. 이런 특이한 거래들은 있기 마련이니까요. 대다수가 한 10% 정도 하락.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한 10% 이상 하락. 얘는 한 30% 하락했나요? 30% 정도 하락. 근데 나머지는 좀 보합 수준으로 보고 얘도 좀 오른 거 있고. 이게 좀 특수하게 많이 오르거나 많이 빠진 것들 제외하고 나면 신고가는 별로 영향가 없다. 그 대다수가 한번 하락하는 애들은 한 10% 가까운 하락. 오늘은 큰 가격 변동은 많이 없네요. 오늘 신고건들은. 자, 이것도 신고건들 큰 가격 변동이 없고. 얘는 한 30% 올랐는데 너무 저가격대 물건이라서 생략할게요. 근데 여기까지 보시면은 제가 한 페이지에 30개를 보여드렸는데 보통 부동산 시장에서 부산에서 분석할 때 한 60건 정도 6, 70건 거래가 되면은 제가 다 나타내지는 않고 한 30건 정도만 압축하거든요. 그러면 이 마지막 30번째 이 가격대가 2억 밑으로 떨어진 거는 또 이게 이례적인 현상이에요. 그 위에 한 3, 4억짜리 거래가 그나마 마지막 페이지까지 내려와도 2억 후반, 3억대의 거래가 일반적이었는데
벌써 보세요. 요 이전 페이지, 이게 3억대 거래가 여기 있잖아요. 한 12억에 빼고 나면 오늘 거래된 것 중에서 상위 20개, 그러니까 퍼센트로 따지자면 상위 한 30% 정도 되는 가격대가 3억짜리 정도 된다. 생각보다 저가 거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저가 거래 때 나오는 신고가도 그렇게 영향가 있진 않아요. 낙폭은 생각보다 커요. 건당 거래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 더 싼 것만 거래된다. 요게 1월이 조금 이례적이었어요. 1월이. 다른 지역들은 요 12월의 흐름을 따라서 같이 쭉 내려가는 모양새였는데 1월달에 갑자기 뻥 튀기 다시 되었어요. 그건 알죠. 여기에 뭐라 그러나요? 그 제일 고층인 펜트하우스 이런 애들 갑자기 거래가 되면서 건당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지, 이 흐름 자체는 크게 뭐 다르지 않다. 대구와도 다르지 않다. 거래량 위축 더 심했는 것은 오히려 부산이 더 많이 수축되었어요. 작년보다. 2월달 거래는 대구보다 조금 더 늘어난 형태지만 1월과 2월 견주어 봤을 때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진 않잖아요. 이렇게 한 번씩 쾅쾅 추락할 때 요 지점 한번 보시면은, 요 지점 잠깐만 지우고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요 지점 전국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11월 달에 거래량이 대폭 감소하는 현상. 한 3,000건 정도 거래되는 것이 갑자기 2,000건으로 떨어졌다. 이게 부산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고 다른 광역시, 모든 광역시가 저 현상을 같이 겪었어요. 근데 부산은 다르다고요? 아니에요. 똑같은 현상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8, 9월 달 요 무렵에 금리가 한번 인상되었잖아요. 금리 인상을 한번 거치고 그 이후로도 금리 인상을 한번 거쳤는데, 금리 한번 인상을 하고 나면, 자, 은행에서 오늘 금리 인상 시작하고 나면 그 다음날 바로 시장이 바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반응하는데 2, 3개월 정도 시차가 보통 걸린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까지 감안해 봤을 때, 이거 금리 영향 받는구나. 또 한 번 인상했을 때 또 한 번의 충격이 오고, 또 이번에 4월 달에 금리 인상 하나요? 5월 달에 인상 하나요? 그럼 또 한 번에 또 충격이 있을 수 있는데, 얼마나 많은 규제가 풀릴지, 금리가 얼마나 많이 오를지, 이 둘의 힘싸움이 굉장할 것 같죠? 3억 미만 거래 비중 올라가고요. 방송이 길어져서 빨리 간단하게 마무리할게요. 똑같습니다. 흐름. 오히려 낙폭이 더 심해졌어요. 대구는 계단식으로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작년에 워낙 올랐기 때문에 지금 요게 납작해질 거라고 제가 계속 예측을 했었는데, 뭐 납작한 데서 큰 변화가 없죠. 부산은 다르다고요? 다르긴 다르네요. 네. 6억 이상 거래 비중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 모든 광역시 공통이에요. 단순히 대구만 닮아간다는 게 아니고, 대구도 세종시를 닮아가거든요. 한 2개월 정도 혹은 3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닮아가고 있는데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럼 대구만 그러냐? 아니, 부산만 그러냐? 부산 인근 도시 김해시나 아니면 제가 양산시를 조사해 봤을 때 똑같습니다. 대구 주변이 겪는 현상, 그리고 부산 주변이 겪는 현상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거 제가 오늘도 거래량 똑바로 표시를 안 됐네요. 4건 중에서 한 건의 신고가. 분양권 거래량이 더 저조한 것은 오히려 부산이다. 대구보다 부산의 분양권 시장 물건, 왜 그러냐면 대구에는 전체 매물 개수가 2,000개 정도 있어요. 부산에는 매물 개수가 한 1,000개 정도 있어요. 대구의 거래량 한 80개 정도 나와요. 부산에 한 40개 정도 나와요. 요 비율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전체적으로 거래가 위축된 건 똑같은 현상이다. 자, 전세 거래량 117건, 평소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모자란 정도. 하지만 신고가 비율이 10%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에서 전세 지수가 0.01% 상승, 이거 아주 이례적이에요. 다른 광역시에도 신고가 한 20% 정도 나와줘도 전세 지수 하락으로 접어드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신고가가 보기가 점점 더 힘들 거예요. 전세 거래도 2월달 거래 많지 않아요. 이 전형적인 예년에 초록색 큰 영역의 패턴을 보시면은 1월달이 거래가 가장 활발했고, 가면 갈수록 떨어집니다. 이제 4월달, 5월달 되면 거래가 더 없어요. 지금보다. 지금도 전세 잘 안 나간다. 집 보러 오는 사람이 왜 이렇게 없지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전년보다 거래가 적게 신고되고 있거든요. 자, 가격 상단 부분 보시면 오르는 애들도 있긴 하지만 이 90%는 하락이에요. 이 오르는 거래 한두 건의 이 가격보다는 이 내리는 거래가 90%임에도 불구하고 전세 지수는 플러스 0.01. 저는 이거 믿지 않습니다. 이것도 반응이 와요. 전세 굳건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서서히 반응이 오고 있어요. 부동산 정책 대반전을 노리시지만 규제를 할 때도 저는 이 표현을 가끔 쓰는데요. 물고기를 잡으려고 나라에서
새가 굵은 그물을 하나 던져놨어요. 이 투기꾼들아 너희 그만 들락날락거려라. 그러니까 큰 투기꾼들은 야, 이 규제 때문에 막혀서 못해요. 근데 또 다른 사람들이 요 큰 그물코를 통과해서 지나가요. 나라에서 또 한 개, 두 개 또 그물을 더 설치해요. 그래도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빈틈을 찾아서 들어가요. 그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들어가고 하니까 그물의 코는 점점 더 작아집니다. 그물코가. 근데 갑자기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어. 그래 다 통과해. 세금 다 깎아줄게 하면서 이렇게 큰 그물코를 이걸 그물 다 제거해 버릴까요? 한 번에 그렇게 하면 엄청난 부작용이 뒤따릅니다. 차라리 규제 한 개씩 풀 때보다 훨씬 더 심한 부작용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얼마 전에 뉴스 나왔던 DSR 5억까지 풀어줄게. 풀어준다. 확정 안 했어요. 검토해볼게 여기까지였어요. 누구한테? 모든 사람들한테? 아니에요. 또 무주택자 아니면 청년 신혼부부 또 이렇게 딱 한정을 딱 걸어버려요. 생각보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풀어주면은 엄청나게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아마 새로 들어서는 정부도 알고 있을 듯 합니다. 월세 거래량은 90건 정도. 월세 거래량은 제법 많이 신고되었네요. 임대 거래량은 3,836건. 전세 월세 합쳐서 한 200건 정도 신고된다. 거래 일수는 6일 정도 있다. 그럼 이 200건 중에서 비율적으로 봤을 때 200건은 2월, 3월에 거래가 나눠진 거잖아요. 그럼 요 중에서 한 40건 정도가 거래일 거예요. 그럼 4,6은 240 하면은 요 마무리 되면은 한 4,100건 정도 선에서 마무리된다. 그 말인즉슨 전년보다 거래가 더 줄어든다. 그냥 예년 정도의 수준이긴 하지만 전전년보다는 거래가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